자, 22년 6월 한국사 고2 거 풀이해봅시다. 또 빨리 풀이하고요. 풀이 잘 따라하시고. 요즘 여러분 풀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빨리빨리 좀 하세요. 미뤄두지 마시고. 알겠죠? 자,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땡땡 시대를 찾아야 돼. 근데 이제 고인돌 제작이 나오고 반달돌칼, 그 다음에 군장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을 밑에 여러분 더 하나씩 더 체크를 해봐. 미송리식 토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도 있었고, 뭐 계급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또 움집에 살긴 했지만 어디에? 강가나 물 주변이 아니고 낮은 산지, 구름 주변에 살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밑에 1번.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언제니? 신석기지.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상평통보를 널리 사용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선이라고만 알아둬도 좋아. 근데 이제 알아두면 더 좋은 것은 후기, 조선 후기고요. 숙종 때 가서 널리 유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산 건 이제 구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무리지어 이동생활을 하였다. 구석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야.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여러분 땡땡 고분 벽화인데 우리 현무도가 있고 청룡도가 있어요. 현무랑 청룡이랑 우리 강소고분, 그렇죠? 우리 도교할 때 배웠던 거지. 그래서 고구려의 고분, 강소고분 벽화입니다. 자, 주몽이 건국한 땡땡의, 그러면 여러분 뭐 다 알려줬어. 초등학생도 알겠다, 야. 그치?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의 고분 중에서는 도교의 영향으로. 도교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불로장생이나 뭐 신선사상 같은 걸 추구했던 거지. 자, 사신도는 도교에서 동서남북 방위를 지키는 신을 표현한 그림이다. 뭐 북쪽의 현무,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등이 있었죠. 그중 강서대묘의 현무도와 청룡도는 화려한 색채와 힘찬 필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준다. 고구려 거 찾으라는 소리야. 자, 그럼 보자. 1번. 수의 침략을 물리쳤다. 그치? 고수전쟁, 그래서 살수대첩, 을지문덕, 그치? 수문제, 수양제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왔었죠.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답이고 2번.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이거는 고려와 여진. 그러니까 고려 같으면 이제 문벌귀족들이 집권하고 있을 시기. 한 1100년대가 되겠지? 이때 이제 윤관의 건의를 통해서 또 별무반을 통해 우리가 여진 쪽을 몰아대고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축조했었다. 고려. 그 다음에 쓰시마 섬을 토벌했다. 이거 조선이고요. 세종대왕입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는 없겠구나. 2학년이니까. 자, 세종때고 일본에 대한 외교 강경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둥반도를 공격한 것은 발해 무왕 때 장문유란 장군을 보내서 때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자, 이건 조선이고요. 청이지, 후금이 아니죠. 후금이 나왔고 형제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정묘호란이 될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조선이고 병자호란이니까 청, 군신관계지. 그 다음 답은 3번. 자, 다음 가상 명령을 내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일찍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여러분 이거 좀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봤다. 그 다음에 또 한강유역을 차지했대. 화랑도가 나왔고 한강유역을 차지했으면 여러분 신라라는 건 알잖아. 근데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전성기 진흥왕이죠. 순수비를 세웠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4개의 비석이 있어. 뭐 마운영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창령비, 그 다음에 적성비 이런 게 있지만 북한산비, 특히나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증거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황룡사를 정복하고 황룡사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했다는 또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군주 진흥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대가야를 복속했다. 맞지? 창령비. 그다음에 균형법을 시행했다. 조선 영조고요. 경국대전 반포는 조선 성종입니다. 그다음에 독서삼품과는 통일신라 이제 뒤로 넘어가던 시기에 이제 왕의 힘이 약해지던 시기, 반대로 말하면 진골의 힘이 강해지던 시기에 원상왕 때 시행했던 유교경전을 읽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해석 능력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3개의 품계로 나누고자 했던 시험이 독서삼품과였지만 실패. 왜? 왕의 권력이 약했으니까. 자, 청의 영선사를 파견했다. 조선 고종입니다. 알겠죠? 개화기 때겠지. 자,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감찰대부 이현종이,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몰라. 머리를 닦고 호복을 입는 것은, 머리를 닦고 여러분 변발을 말하잖아. 호복, 오랑캐 옷을 호복이라고 하거든. 자,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도 그런 것을 본받지 마소서라고 했더니 왕이 기뻐했대. 얘들아, 이 오랑캐 거 하지 말라니까 기뻐했대. 자, 곧 따은 머리를 풀고 이현종에게 옷과 묘를 주었다. 자,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했다. 여러분 쌍성 총관부, 그치? 총관 조수생과 그 다음에 천호 탁도경을 도주하고 예전에 빼앗겼던 것을 지금 모두 수복하였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공민왕 때 있었던 우리 반원 자주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건문세족을 몰아내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관제를 복구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폐지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풍 폐지, 그 다음에 영토수복 이런 것들 다 이제 국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 정책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같이 알아두세요, 여러분.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정방을 또 폐지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고려는 나올 만한 왕이 이제 4명 있었잖아. 누구?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국민왕. 여러 번 말하지. 자, 그럼 답은? 자, 5번. 보이죠, 이제? 자, 1번. 북학론의 등장. 북학론은 여러분,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를 물리치자. 북벌하고요. 그 다음에 북학. 이미 오랑캐였지만 이미 중원을 장악을 했고 그들의 문화도 뛰어나니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론이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니까 조선이고, 그다음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역시나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의 결과는 이제 고려 말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 이건 여러분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의 이야기니까 신라의 삼국통일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안승, 건모잠, 고현무 이런 인물이 나올 것이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다음 가상 회고록에 밑줄 친 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아버지 태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이후, 세종이잖아, 그지? 태종의 뒤를 이었대. 육조가 직접 왕에게 업무를 보고하던, 이건 이제 육조 직계제지, 이제 왕권이 강할 때 했던 모습이었고, 이걸 고쳐서 의정부의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육조의 일을 의정부를 거쳐서 의정부가 왕에게 보고하는 방식, 의정부 서사제를 추구했던 게 또 세종이었고요. 또 유교윤리의 보급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효자, 충신, 열녀. 여러분, 열녀는 이제 어린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이제 시부모님과 자식을 봉양하면서 기르면서 살아갔던 그런 여성을 열녀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그림으로 나타냈어. 왜? 백성이 글을 모르니까요. 또 우리 농토에 맞는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했어요. 누구? 세종입니다. 자, 1번. 태학을 설립했다. 이거 여러분 고구려 소수리망 때고요.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맞지? 조선의 어떤 대외관계 속에서 여진에 대한 강경책이었어요. 맞지?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는 거. 그다음 3번. 헌의육조를 승인하였다. 헌의육조는 여러분 조선 고종 때 이거 우리 독립협회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특히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건의를 하였어요. 하지만 독립협회가 어때? 이 추구했던 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보수파가 공화정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독립협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있었다. 다음 4번.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였다. 홍경래의 난은 여러분 조선 순조 때 1811, 그렇지? 이 서북 지역에 대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났던 게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전민 변정도감, 아까 나왔던 공민왕 때입니다. 권문세족에게 빼앗겼던 토지와 그 다음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물론 성공하진 못했죠, 여러분. 공민왕이 암살당하니까요. 6번. 자, 가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 요거 통천관 쓰고 있는 것만 봐도 이제 시험 범위가 지나갔던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알 수 있어야 돼. 고려를 건국했대. 끝났잖아. 왕건이죠. 후삼국을 통일했대. 자, 그리고 황제가 쓰는 통천관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황제가 쓰는 모자를 태조 왕건도 썼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하늘 아래 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쓰거나, 연호는 황제만 쓸 수 있거든. 이제 폐하, 짐 등의 용어를 사용한 사실과 함께 고려가 황제국으로 자처하였음을 보여준다. 해동천하에 대한 거고, 이제 왕건이니까 훈요 10조. 그러니까 답은 되게 쉬워. 그렇지? 내용은 근데 알아둬야 돼. 지문은, 이게 얘들아 재밌는 게 뭐냐면 지문은 오히려 알아둬야 될 내용이 난이도가 더 높고 보기는 또 굉장히 쉬워요. 자, 훈요 10조는 이제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어떤 충고, 유언, 조언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청해진 설치할 것은 이제 통신, 흥덕왕 때 장보고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을 시행한 것은 조선 광해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건 조선 고종 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 그 다음에 훈민정음 반포는 조선 세종이네요. 세종 오늘 진짜 많이 나오네. 그럼 7번. 자, 다음 가상일기의 훼손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올해 김홍집이 일본에서 들여온, 여러분 김홍집은 이제 온건개화파야. 그치? 온건개화파 중에서도 여러분 이 김홍집을 꼭 알아두라고 했었고, 두 번째 수신사, 일본의 문물을 배우러 갔던 수신사, 두 번째 갔던 수신사로 가가지고 이 청나라 사람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와. 근데 그 조선책략의 내용이 뭐냐면, 좀 확대해줄게. 방러, 그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친중,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미,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대. 그래서 즉 여러분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계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한 러시아에 대한 방어 비책이 나왔던 게 바로 조선 책략이었고요. 여기 보면 오늘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과 체결한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야. 뭔가 근대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역시나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왜? 관세가 들어가가지고 우리한테 나름 이제 방어막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불평등한 조항 뭐 있었니? 진짜 중요한 거. 이건 쌤이 써놔야겠다. 자, 이 불평등한 조항은 첫 번째, 최애국 대우 들어가지. 그치? 이거 하나 넣어놓으면 여러분 그냥 다 오케이야. 다른 나라가 어떤 조약을 맺어가지고 좋은 이득을 가져가면 우리나라한테 자동으로 그 이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나왔던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같은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나름 이제 뭐랄까요? 동등한 위치에서 넣은 조항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강대국이었다면 힘이 약한 나라를 도와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선생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 다음 뭐 일본도 그 당시에 강대국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굴 탓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니까. 자, 1번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여러분 고려 인종 때였고 1126, 그 다음에 1135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함께 알아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리는 조선 철종 때입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가장 큰 기폭제였죠. 그 다음에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자, 요것은 이제 백제 성왕이 나름 백제를 다시 일으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이 바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영남의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위정척사, 김홍집이 추구했던 개화하고는 반대의 어떤 개념이죠, 여러분. 개화는 문화를 오픈하는 거예요, 여는 건데 위정척사는 바른 것, 정, 우리 투표할 때 바를 정자 쓰잖아. 바른 것을 위하고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거야. 그럼 바른 것은 뭐겠어? 성리학적 우리 전통 질서겠죠. 그다음에 사악한 것은 뭐겠니? 서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악한 거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개화가 좋다, 위정척사가 좋다라는 그런 흑백 논리로는 다가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 근데 이 위정척사 라인 중에서 1880년대, 그치? 이 문화가 오픈될 때 개화 반대를 추구했던 게 바로 이 이만송과 영남 지역의 유생들입니다. 알겠니? 네, 5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거는 여러분 고종의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 한방수였죠. 그쵸? 왜? 이 앞에 여러분 아내가 죽었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을미개혁이 발생하면서 여러분 고종은 궁궐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상태로 여러분 일본의 어떤 소나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국려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가지고 어떤 1년 동안, 그러니까 올바른 모습은 아니야. 근데 나름 고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략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고종 아간파천 1896년입니다. 자, 그 다음 뭐야? 자, 그 다음 어디 갔어? 8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삼국사 서술형 문제인데요. 얘들아, 시험이 끝났지만 이렇게만 봐도 좀 짜증이 나지. 자, 고려 4대 왕인 광종. 광종의 개혁 정책은 여러분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자,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자, 과거제를 도입해서 호족들의 권한을 약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곁에 똑똑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을 두었다. 두 번째, 그 결과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고 공신 세력 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그럼 호족들의 어떤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던 게 나오겠지. 자, 그럼 1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예요, 여러분. 네, 2번 비변사를 혁파하였다. 조선 고종 때고요. 대원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양력을 채택했다.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했어요, 여러분. 을미개혁 때 태양력, 건양이란 연호 사용, 단발령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태양력입니다. 을미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초계문 신제는 조선 정조 때고 보기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조가 직접 이 어린 신하들을 교육을 했던 게 바로 초계문 신제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 하면 좀 이제 아쉽죠, 여러분. 광종은 여러분 여기도 메모. 자, 개경을 황도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복, 신하들의 어떤 유니폼을 제정했어요. 서열을 나타내는 거지. 그 다음에 연호, 광덕이나 준풍, 그죠? 광풍이 분다라고 열어두라고 했잖아. 그래서 피해 군주, 수성의 군주, 광종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 9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지역의 명소 중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땡땡이 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의 묘가 나온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왔을 때, 그럼 여러분이 세 차례 어떤 우리 항전이 있었지. 소선영과 외교 담판을 볼 때, 외교 담판은 서희였잖아. 맞니? 고려가 땡땡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이건 신라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그쵸? 독도, 울릉도를 복속했어요. 그다음에 금강가야를 병합한 건 신라 법흥왕 때고,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진흥왕 때요. 3번. 강동육주를 확보했다. 그죠? 고려와 거란의 첫 번째 라운드 외교 담판이었어. 그래서 이 소선영이 뭐라고 하니, 너희는 왜 자꾸 위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왜 우리랑은 친하게 지내지 않냐 라고 했더니, 이 외교, 그치? 화술로서 잘 제압을 했죠. 그 결과 강동 지역의 압록강 동쪽에 6개의 어떤 좋은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통일되면 여러분이 사야 되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부산 이외의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합니다. 어디? 인천과 원산이죠. 그래서 고종 때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다. 이것은 백제 무령왕 때 웅진 시기에 나름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또 무령왕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10번.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만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여러분 수도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땅 되게 크죠. 고구려보다 더 커요. 어디? 오경 15부 62주 발해에 대한 거고, 밑에는 금성의 수도고, 그 다음에 여기 대동강 이남,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까지 먹은 통일신라입니다. 즉 남북국 시대에 대한 설명이죠. 자, 가 지방을 5도 양계로 정비했다. 5도 양계는 여러분 고려입니다. 메모하세요. 고려고요.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그죠? 맞지? 이렇게 바꿔야겠지. 니은. 가 주변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선왕 때, 그죠?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게 되었고요. 디귿. 나는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발해에 대한 거예요. 가예요. 그 다음 리을. 나 유학교육기관으로서 국학을 운영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발해는 뭐가 있었니? 주자감이 있었지. 오케이? 답은 4번. 자, 그 다음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자. 전봉준이 정부와 화약을 맺고 전주성을 나왔던데, 그럼 여러분, 전봉준이 정부와 화약을 맺었대. 화약을 맺은 것은 뭐야, 여러분?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결국은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조약을 원했다기보다는 이제 농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마감을 해야 돼. 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둘 다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 약속을 맺고 전주성을 나오고요.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 패전개혁안이 실시가 되었던 모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지? 그치? 쌤이 써놨어요. 정부는 교정청을 만들어서 이 농민들의 개혁을 지원하였고, 농민들은 패전개혁을 실시해서 집강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뭐 답을 다 말해버렸네요. 1번, 4번이었고요. 답은 1번. 영정법 실시를 건의하였다더군. 자, 이거는 이제 조선 인조 때 실시했던 조세, 여러분, 이 토지에 대한 매기는 세금에 대한 어떤 개혁이었는데, 이게 조선 전기에는 여러분 공법이라고 해서, 세종 때 공법이라고 해서 이 비옥도와 그 다음에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냈어. 근데 그것을 최저 기준으로 낮춰주는 거야. 알겠지? 한결당 사두라고 해서 인조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서경촌도를 주장하고 있다더군. 이건 고려 인종 때 묘청에 대한 설명이죠. 1135 아까 말했어. 진골귀족의 수탈을 비판한다더군. 이건 뭐 신라에 대한 내용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신라 중에서도 우리가 통일신라 저 뒤쪽 말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조선의 중립국화 방안을 제안하였다더군. 누구? 조선이었고요. 육일준. 그 다음에 부들러. 독일 부영사. 그래서 우리 쌤이 진도 나갈 때 부들러. 그치? 부들러. 근데 여러분 중립국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자, 밑줄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프랑스군이 문수산성, 정족산성 등 여러 성을 공격하였는데 양원수 등이 격퇴하였다. 여러분 문수산성에서는 누구? 한성근,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 이런 장군들이 아주 큰 피해를 주진 못했어. 하지만 프랑스군이 퇴각하게끔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다. 자, 힘을 합쳐 총 공격하려고 하자 프랑스군이 물러갔다. 이것이 우리가 적을 침입을 받고 물리친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었다. 병인 양요에 대한 거였고, 배경은 병인 박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천리장성 축조에 영향을 줬다. 천리장성은 고구려하고 고려 둘 다 나오니까 알아두시라고 했죠. 근데 2번. 북벌론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또 나왔네요. 아까 북학이었니? 자, 병적을 한 이유고, 몽골 사신의 피살을 계기로 해놨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와 몽골의 전쟁입니다. 맞죠? 여몽 전쟁. 그 다음에 4번.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 되는 어떤 배경은 운요 사건이었어요. 1875년. 그 다음에 조선의 천주교 탄압이 구실로 작용하였다. 그쵸? 병인박해.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와 그 다음에 신자들이 8,000명 이상 죽어나가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1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북한에 있는 고려 문화유산인데요. 자, 영통사, 대각국사비, 대각국사 의천. 그렇죠. 왕자였어요. 자,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송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의천 스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는 교관겸수. 그치? 먼저 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천, 천태종. 이면 답 나왔죠. 뻔해, 여러분. 1번. 풍수지리설 도입한 건 통일신라 말기에 도선이라는 분이야. 스님, 도선. 그 다음에 왕호 천추국정. 많이 했잖아. 통일신라 해초. 골품제에 무슨 비판한 것은 통일신라고 육두품들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신라 삼최, 최승우, 최연희, 최치원 이런 분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승려를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뭐 조선, 유정, 휴정, 삼형대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 14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는요 임진왜란이에요. 자, 밑에 보면 행주대첩, 명량대첩, 동래성 전투, 진주대첩. 여러분 이 문제가 선생님은 나름 좋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매일 이순신밖에 몰라. 그 다음 조금 더 알면 권율.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진주대첩하고 동래성 전투가 나오면 여러분 모를걸 솔직히? 안 그래? 자, 진주대첩의 김시민, 외란의 3대 대첩이야. 그리고 동래성 전투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산 지역으로 일본군이 먼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지역을 지키던 이 지방관, 사또는요 도망가요. 그래서 이 동래성에서 열심히 싸웠던 또 장군이 송상현이란 부사예요. 송상현. 그래서 부산에 가면 송상현 광장도 있어. 자, 그리고 또 우리 승병들의 활약, 그지? 이제 스님들, 그 다음에 의병들의 활약, 곽재우, 조헌, 고경명 이런 분들의 어떤 활약도 기억합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1번.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쟁을 전개하였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삼별초지. 삼별초는 원래 고려 무신들의 어떤 군사적 기반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특수부대로서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던 모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2번. 매수성과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신라하고 뭐 나당 전쟁에 대한 거죠. 신라고 나당 전쟁. 그 다음에 수군이 한산도 부근에서 대승을 거뒀다. 맞죠? 그 다음에 인조가 남한사성으로 더 뒤의 일입니다. 병자호란에 대한 거고,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한 것은 고려와 여진, 즉 언제 1100년대 훨씬 앞으로 가야겠죠. 그죠? 한 400년 더 당겨야 돼, 시간을. 그 다음 15번.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담배를 장인에다 팔고 쌀을 사올 거야 라고 하고요. 얼굴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나도 내년에 담배 농사를 해볼까? 자,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텐가? 자, 이건 이제 전기수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담배, 그죠? 상품화폐가 재배되고 있어. 자, 그럼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뭐 한글소설, 판소리, 사설시조, 민화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1번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이 쌀을 빌려주는 제도였어요. 그럼 전시과가 운영되었다. 고려에서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월급을 지급했던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지급했던 방법입니다. 오케이. 3번 낙랑가 외에 철이 출되었다. 금관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신라 출랑문서가 작성됐다. 통일신라에 대한 문서죠. 그죠? 3년마다 누가? 촌주가 작성했던 문서입니다. 5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쵸?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광작, 넓게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분홍이 성장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지방에서는 신양과 구향의 대립, 그치? 양반 사회가 이렇게 붕괴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6번. 자, 밑줄친 관제로 구성된 내각이 추진한 정책. 문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건 뭐 조금만 더 어렵게 내면 내신처럼 낼 수도 있어요. 자, 궁극기무처가 딱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1차 가보개혁을 알아두라고 하셨죠. 알아두라고 했지. 하셨죠? 아니죠. 정부와 왕실의 사무를 분리하고, 이거는 여러분 이 왕도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의 군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왕실, 가정의 어떤 대들보기도 하죠. 그죠? 메인이 가장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부 업무와 왕실의 임무와 그 다음에 나랏일을 분리하는 거예요. 즉 왕권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1차 가보개혁. 여러분 궁극기무처가 등장하면 1차 가보개혁. 알겠지? 자, 고종이었고 밑에 보자. 1번 향약을 보급하였다. 이거 조선 사림에 대한 거겠지. 그죠? 뭐 조광조, 이황,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과전법, 고려 공양왕 때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어떤 관리들의 월급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인제도는 고려였고요.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바로 기인제도예요. 그다음 4번 신분제도를 폐지하였다. 그쵸? 신분제, 과거제, 연자제 다 폐지하고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고 근대적인 드디어 정책,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봉건제가 폐지가 되는 거죠. 봉건적인 질서가. 구서당 십정을 정비했다. 통일신라 신문왕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이렇게 볼까?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벼슬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비어있대. 아, 이름이 비어있다. 공명첩이죠. 당시 정부는 이 문서를 발행하여 국가재정을 보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양반의 숫자가 많아져서 세금을 거기가 또 어려워지거든. 결국 이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동요, 즉 양반의 수가 많이 늘어날 때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1번 사화가 발생하였어요. 사화는 여러분 조선 중기라고 해야겠죠. 여러분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이렇게 거치면서 무오, 갑자, 기묘, 사화, 훈구와 사림의 대결, 또 그로 인해서 이 어떤 선비들이 화를 입게 되는 어떤 사건들이 바로 사화였어요.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었고 3번 신진사대부는 언제? 고려 말이죠. 고려 말. 그래서 뭐 정몽주, 그 다음에 정도전 이런 분들이 있었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4번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등장하였다.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그죠? 부족의 지배층이 중앙귀족을 편입했다. 이제 고대 국가가 하나로 중앙집권화를 이뤄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 이 사건은요 우정국 연회. 우정국은 여러분 우리 우체국을 말해. 우체국 오픈식 파티가 있었어요. 자, 이때 급진개합파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개편하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알겠죠? 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서광범 이런 분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분들을 우린 개화당 정부라고 하는데 이 급진개합파가 이렇게 이제 일을 꾸민 거야. 온건개화 세력들을 이 장소에 모아놓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죽이고 나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얘들아. 뭐 폭탄이 터지지도 않고 부랴부랴 불을 지르고 살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삐걱삐걱 되는 시스템 속에서 지금 스타트를 했는데 결국은 3일 만에 무너져요. 왜? 청나라가 도움을 주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1884년 그래서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과정 중에 3일 동안 이 14개조 정강이라는 개혁안을 만들어서 또 발표는 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죠? 즉 우리가 좀 고급 단어 써볼까?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죠. 위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바꾸려고 했던 거야. 그럼 반대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이 또 있죠. 자, 그 결과 우리 조약을 좀 알아둬야 돼. 텐진 조약과 한성 조약. 일본에 배상금을 내야 되놓고 지들이 도와준다고 해놓고 도와주지 않고 돈 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텐진 조약은요. 청과 일본의 군대가 공동 파병, 공동 철수하기로 약속을 해. 훗날 청일 전쟁의 배경이 되는 거지. 자, 밑에 여러분 또 이제 이 어떤 취약한 부분이죠. 1번. 보면은 무신정변은 1170이야. 고려 때. 그다음 조선건국 1392년, 병자호란 1636년, 운요 사건 1875년, 이모군란 1882년, 청일전쟁 1894년. 그럼 어디? 여기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이거 이제 여담인데요. 우리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있죠.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내신에서 특히나 이런 연도까지 스스로 다 외우려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이런 연도는 다 외우지 못할지언정 그치? 여러분이 모든 연도를 다 어떻게 외우겠니? 그치? 선생님도 그건 다 모르죠. 근데 자주 등장한 연도는 쌤이 계속 이제 여기서 모고할 때 보통 다 짚어주지. 그죠? 계속 반복해주고. 그럼 여러분이 한 번쯤은 여러분도 써보고, 한 번쯤 숫자를, 기억은 아니지만 자주 봐서 기억이 나게끔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갈 때 입시에서는 이제 국어나 영어나 수학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한국사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지금 당장 입시하고는 여러분이 난이도의 차이가 좀 갭이 크고요.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좀 무시 아닌 무시를 하게 될 텐데 그러지 마시고 반복은 선생님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따라 모시면 돼요. 알겠지? 자,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규장각, 수원화성, 육릉과 건릉. 자, 규장각, 수원화성 보면 여러분 이미 답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육릉과 건릉. 얘들아, 이거는 아마 나온 적이 없던 것 같아.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육릉은 이제 장조라고 해서 여러분 장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조선 왕 중에서 사도세자야.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빠. 이 사도세자와 그 다음에 이 아내 환경왕후가 이제 같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육릉이고요. 건릉은 정조와 효의왕후가 같이 묻혀있는 곳이 건릉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 좀 해두시고, 그럼 여러분 정조에 대한 거죠. 규장각, 뭐 장용영 이런 거 나오겠죠. 자, 남진 정책을 펼쳤다. 고구려 장수왕이고요. 척하비를 건립한 거 조선 고종 때 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병인박해부터 해가지고 제병남 신척하비 마지막에 현량과를 실시했다. 조선 조광조의 개혁 정치였고, 그다음 이런 개혁 정치를 통해서 결국 기묘사화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영조와 정초의 탕평 정치, 물론 잘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강하게 눌렀던 이 힘은 이 정조가 죽고 나서 결국은 세도 정치로, 그렇지,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눌렀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조선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5번, 사신관 제도를 시행했다. 고려 태조 때고 여러분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아까 보기 중에 여러분 기인제도 있었죠.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 20번, 밑줄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음은 이 개혁에서 실시하였던 정책들입니다. 이 개혁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원수부를 설치하였고요. 군권을 황제에게 집중한 거고, 양전과 지계 발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전은 토지를 다시 조사하는 사업이었고요. 지계는 근대식 토지 문서예요. 자, 그 다음에 전차, 철도, 이런 근대 교통시설, 근대 문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광무개혁이죠. 자, 광무개혁의 근본 이치는 3번에 있어요, 여러분. 구본 신참, 옛 것을 근본 삼아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말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개혁에서는 이런 방식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쌤이는 항상 이런 예를 들어줘. 여러분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야. 보수적인데, 여러분이 갑자기 일단 진짜 이거 방금 생각난 예시인데, 엄청 보수적인 여러분, 이 부모님인데, 여러분이 국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좀 더 재밌는 예 뭐 있을까? 동성 친구와 사귄다던가, 그러면 얘들아 이게 잘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죠. 쫓겨나겠죠, 여러분. 약간 그런 방식이 여러분 구본신참이에요. 그래서 옛것,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문물만 받아들이자. 말은 좋지만 개혁의 속도가 조금 더딜 수가 있고요. 반대가 심하겠지. 자, 1번. 최승로의 건의로 시행되었다. 고려 성종 때고요. 시무 28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인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조선 광해군 때고요, 여러분. 대동법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당백전을 발행해서, 당백전은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고액화폐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뭐 100배라고는 하지만 실가치는 6배에서 7배 정도 되었다고 해.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세력 역할을 목표로 하였다. 그래서 고려 공민왕의 개혁 정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번까지 또 빠르게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뭔가 시험 끝나고 좀 많이 느슨해 보입니다. 이 쌤들만 또 바쁜 것 같아. 걱정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 다다음 주에 있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 이 타이트하게 조여야 돼. 조여놓고 또 모의고사 보고 나서는 이제 또 바로 기말 대비지. 이렇게 여러분 좀 타이트하게 여러분의 시간표를, 타임테이블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풀이할게요. 끝!